2024년 지금 전 세계 소셜미디어를 뒤흔든 한 편의 영상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가족이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방문한 모습을 담은 영상이 이틀 만에 500만 뷰를 돌파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 놀라운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려던 CNN 영상 편집자에게는 예상치 못한 장벽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고작 휴게소 이야기를 편집까지 해서 올리는 게 요즘 핫한 주제냐며 상사가 강력하게 반대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회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녀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시설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작은 휴게소에 숨겨진 각국의 문화와 국민성,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놀라운 사회적 파급 효과였죠. 상사의 해고,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진실을 파헤친 CNN 영상 편집자의 용기 있는 사연은 무엇일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데이브라 윌슨입니다. CNN에서 20년간 영상 편집자로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편집해온 건 전부 전쟁 영상이나 사건, 사고, 뉴스였어요. 매일 총격전, 폭발,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편집하다 보니 세상에 대해서 꽤 냉소적이 되었죠. 특히 아시아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제 아버지가 베트남 참전 용사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아시아는 가난하고 더럽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본 것들 때문에 아버지는 평생 아시아를 좋지 않게 보셨어요. 그 영향으로 저도 자연스럽게 아시아 전체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관련 영상이 들어오면 그냥 대충 편집했어요. 어차피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제 책상에 한국 휴게소 촬영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담당 기자가 출장 가서 촬영해온 건데 처음엔 또 무슨 홍보성 쓰레기인가 싶었어요. 휴게소가 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그냥 화장실하고 간단한 음식 파는 곳 아닌가요? 미국 고속도로 휴게소도 별로인데 한국은 오죽하겠어요. 영상을 틀어놓고 편집을 시작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일단 휴게소 자체부터가 너무 깨끗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안에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미국 관광객 가족이 나왔는데 한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나라 휴게소는 냄새 나는데 여긴 집보다 깨끗하다고 말입니다. 저는 편집을 멈췄습니다. 다시 한번 봤어요. 정말 그 아이 말이 맞더라고요. 화장실이 호텔급으로 깨끗했고 바닥에는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20년간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없었어요. 아시아 영상이라고 하면 항상 복잡하고 지저분한 모습만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동화된 음식 기계들이 정돈되어 있고 지역 특산물들이 예쁘게 진열되어 있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고 있더군요. 심지어 직원들이 바닥을 정성스럽게 닦고 있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이게 정말 휴게소야라고 말이죠. 그 순간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아시아는 다 똑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영상을 계속 보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안성 휴게소라는 곳이었는데 정말 제가 알던 휴게소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화장실에 들어간 미국인 아버지가 나와서 부인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이거 호텔 화장실보다 깨끗한 것 같은데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부인도 직접 들어가 보더니 정말 놀라워했어요. 저는 20년간 수많은 영상을 편집해봤지만 사람들이 휴게소 화장실을 보고 감탄하는 장면은 처음 봤습니다. 미국 휴게소 화장실이 얼마나 더러운지는 저도 잘 아거든요. 냄새나고 휴지도 없고 문도 제대로 안 잠기는 곳이 태반이죠. 그런데 이 한국 휴게소는 정말 달랐습니다. 바닥도 반질반질하고 거울도 깨끗하게 닦여 있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음식 코너였어요.
자동화 기계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 각각 다른 지역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떡볶이, 순대, 어묵 같은 걸 기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더군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신기해서 계속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는 손자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지역 특산물 판매 코너에서 농민들이 직접 가져온 농산물을 팔고 있더라고요. 싱싱한 사과, 배, 고구마 같은 것들이 정말 예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가격표도 깔끔하게 붙어 있고 상품 설명까지 자세히 적혀 있더라고요. 이건 그냥 휴게소가 아니라 작은 백화점 같았습니다. 외국인 가족의 아이가 엄마한테 또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여기서 살고 싶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편집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아이가 휴게소를 보고 살고 싶다고 하다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미국 아이들은 휴게소 가는 걸 싫어하는데 말이에요. 심지어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완벽했습니다. 휠체어 접근 통로, 점자 안내판,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대까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저희 동네 은행에도 이런 시설 없는데 휴게소에 이런 게 다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시아 하면 복잡하고 시끄럽고 냄새나는 곳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들 때문에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 완전히 틀렸더라고요. 이 휴게소는 미국 어떤 시설보다도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제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편집을 계속하면서 저는 휴게소 직원과의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청소 담당 직원이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희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구석구석 다 닦습니다. 손님들이 편안하게 쉬어가셨으면 좋겠거든요 라고 했어요. 그 직원의 표정이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 휴게소 직원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받으면서 대충 일하거든요. 화장실 청소도 하루에 한두 번 대충 하고 말죠. 그런데 이 한국 직원은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더라고요.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그냥 청소가 아니라 손님을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관리자 인터뷰였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휴게소는 그 나라의 얼굴입니다. 외국인들이 처음 보는 한국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마인드로 일한다니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휴게소를 그냥 잠깐 쉬어가는 곳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화장실 가고 간단히 뭐 사 먹는 곳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휴게소를 나라의 이미지와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야간 근무자 인터뷰였어요. 밤늦게 일하는 직원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밤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피곤하고 지쳐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한다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동행한 한국계 미국인 케빈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군요. 기자가 왜 우시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한국에 왔을 때는 휴게소가 이렇지 않았거든요.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싶어서 감정이 복받쳤다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20년간 냉정하게 영상만 편집해왔는데 이번엔 왜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그동안 제가 갖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아시아와 지금 제가 보는 한국은 너무 달랐거든요.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기자가 비교를 위해 중국 휴게소도 촬영해 왔더라고요. 저는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 휴게소는 외형은 정말 웅장했어요.
건물도 크고 화려했습니다. 한국 휴게소보다 몇 배는 큰 규모더라고요. 처음 보면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부를 보니 뭔가 아쉬웠어요. 화장실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더라고요. 휴지도 없는 곳이 많았고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벽에 낙서도 있고 거울도 얼룩져 있더라고요. 음식 코너도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었어요. 한국 휴게소에서 본 그 깔끔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행동도 달랐어요. 중국 휴게소에서는 사람들이 좀 소란스럽더라고요. 큰 소리로 떠들고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 휴게소에서는 사람들이 조용히 질서를 지키면서 이용했는데 말이에요. 이런 차이가 시설 관리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중국 휴게소 관리자 인터뷰였어요. 기자가 한국 휴게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희도 한국처럼 되고 싶습니다. 시설은 저희가 더 클 수도 있지만 관리나 서비스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중국이 한국을 부러워한다고요? 저는 그동안 중국이 경제대국이니까 모든 면에서 앞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휴게소 하나만 봐도 차이가 이렇게 나는구나 싶었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국 관리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시설은 바꿀 수 있어도 사람의 의식은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한국 휴게소가 깨끗한 이유는 시설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 때문이었던 거죠. 이용하는 사람들도 관리하는 사람들도 모두 다른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어요. 심지어 중국 직원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배우고 싶다고 말이에요. 자기들도 한국처럼 깨끗하게 관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시아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생각했구나. 같은 아시아라도 나라마다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특히 한국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았어요. 작은 휴게소 하나에서도 그들의 국민성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일본 휴게소 영상을 보는 순간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어요. 일본 휴게소는 크기가 그리 크지 않았는데 모든 게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마치 작은 예술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공간 활용이 정말 효율적이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지역 특산물 코너였습니다. 각 지역 농민들이 직접 가져온 농산물들이 정말 예쁘게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포장지에는 농민 이름과 사진까지 붙어 있었어요. 소비자가 누가 기른 건지 알 수 있게 말이죠. 이런 시스템은 처음 봤습니다. 일본 휴게소 관리자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휴게소는 작은 박물관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곳이라는 거죠. 실제로 벽에는 그 지역의 역사 사진들이 걸려 있고 전통 공예품도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단순히 쉬어가는 곳이 아니라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직원들의 서비스 정신이었어요. 한 할머니 직원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지역 특산물을 설명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정말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영어를 잘 못하시는데도 몸짓 손짓으로 열심히 설명하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일본 휴게소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었어요. 지역 농민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농민들이 직접 와서 자기가 기른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들과 직접 대화도 나누고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니 휴게소가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정말 독특했어요. 크기는 작았지만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고 심지어 화장실 안에 작은 꽃까지 놓여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의 세심함이 이런 곳에서도 드러나는구나 싶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더 놀라운 건
계절별로 휴게소 분위기를 바꾼다는 거였어요. 봄에는 벚꽃 장식, 여름에는 시원한 느낌의 장식, 가을에는 단풍 장식으로 꾸민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냥 휴게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공간이었어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시아 각 나라마다 정말 다른 특색이 있구나. 한국은 깨끗함과 효율성이, 일본은 정교함과 전통이 특징이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부끄러웠습니다. 모든 영상 편집을 마치고 나니 정말 대작이 나왔더라고요. 20년간 편집 일을 해오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작업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 상사인 마이클 스티븐스가 완성본을 보더니 완전히 화를 내는 거예요. 스티븐스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이브라, 이게 뭐야? 아시아를 너무 미화한 거 아니야? 다시 편집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항상 아시아를 좋지 않게 봤거든요. 특히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을 인정하기 싫어했어요. 아마 자존심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고민이 됐어요. 20년간 회사 생활하면서 상사 말을 거역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들이었고 거짓 없는 진실이었어요. 다시 편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실을 왜곡할 수 있겠어요? 스티븐스가 계속 압박했습니다. 너 해고당하고 싶어? 이런 영상 내보내면 우리가 웃음거리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번엔 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스티븐스가 정말 화를 내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해고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더 큰 건 양심의 소리였습니다. 20년간 진실을 편집해왔는데 이번만 거짓으로 포장할 수는 없었어요. 특히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왜곡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CNN 본사에 직접 완성본을 제출했어요. 스티븐스 몰래 말이죠. 정말 떨렸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실은 숨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상과 달리 본사에서는 영상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편집 퀄리티도 뛰어나고 내용도 정말 흥미롭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방송 승인이 떨어졌어요.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스티븐스는 화를 냈는데 본사에서는 좋아한다니 말이에요. 방송이 나간 후 24시간 만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청률이 폭발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온라인 조회수가 1000만을 넘어섰어요. 사람들 반응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댓글에는 한국에 가보고 싶다. 정말 놀랍다는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방송 반응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1000만 뷰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일주일 만에 3000만 뷰를 넘어섰고 전 세계 언론들이 이 영상을 재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BBC, 프랑스 24, 독일 DW 등 유명 방송사들이 모두 관심을 보였어요. 심지어 일본 NHK에서도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 영상을 소개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각국 정부 반응이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한국형 휴게소 벤치마킹 문의가 들어왔어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 자문을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독일 교통부 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휴게소를 둘러봤다는 뉴스도 나왔어요. 휴게소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한국 휴게소 운영 노하우를 배우겠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심지어 중국 고속도로 공사에서 한국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자문을 받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도 한국형 휴게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까지 관심을 보였어요. 미국 내 반응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각주 정부에서 휴게소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도 한국처럼 깨끗하고 체계적인 휴게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이죠.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CNN 경영진이 스티븐스를 불러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마이클, 왜 이런 훌륭한 기획을 막았나라고 말이죠. 스티븐스는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자기가 반대했던 영상이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니까 말이에요. 결국 그는 한직으로 좌천되었습니다. 반대로 저는 승진 제안을 받았어요. 아시아 문화 전문 프로듀서로 승진하겠다는 거였습니다. 20년간 편집자로만 일해왔는데 갑자기 프로듀서가 되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급여도 2배로 올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꿈만 같았습니다. 경영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이브라, 당신이 편집한 영상이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정말 과찬이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제 능력을 드디어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20년간 그림자 같은 존재였는데 갑자기 주목받게 된 거죠. 더 놀라운 건 한국 정부에서 감사 편지가 온 거였어요. 한국의 좋은 모습을 세계에 알려줘서 고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관광청에서는 저를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겠다고까지 했어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언제 한국을 홍보하겠다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놀라셨을 거예요. 아시아를 좋지 않게 보셨던 아버지인데 제가 아시아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하게 되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편견 없이 보면 세상에는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많다는 걸 말이에요. 아버지도 지금 제 모습을 보시면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그 후로 저는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각국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거든요.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LA 타임스 등 유명 신문사들이 모두 제 이야기를 다뤘어요. 모두들 제가 어떻게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본 것뿐이라고 말이에요. 승진 후 제가 맡은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한국의 다른 일상 공간들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휴게소가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켰으니 지하철이나 편의점 같은 곳들도 촬영해 보자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신이 났습니다. 한국에는 분명 더 많은 놀라운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기획부터 촬영까지 총괄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로 촬영한 건 서울 지하철이었어요. 미국 지하철과 비교해보니 정말 차이가 컸습니다. 일단 깨끗함부터가 달랐어요. 뉴욕 지하철은 냄새나고 지저분한데 서울 지하철은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바닥도 반질반질하고 벽면도 깨끗했어요. 사람들도 질서를 잘 지키고 있었어요. 줄 서서 기다리고 내릴 사람 먼저 내리게 하고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지하철 스크린도어였습니다. 안전을 위해 설치된 건데 미국에는 이런 게 없거든요. 뉴욕에서는 가끔 사람이 선로에 떨어지는 사고가 나는데 한국은 그런 걱정이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 인터넷도 되고 각종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편의점 촬영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24시간 언제든 열려 있고 없는 게 없더라고요. 따뜻한 음식부터 시작해서 생활용품, 심지어 옷까지 팔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각종 서비스였습니다. 택배도 받을 수 있고 각종 민원 업무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과금 납부, 티켓 예매까지 다 되는 거예요. 미국 편의점과는 차원이 다른 서비스였습니다. 미국 편의점은 그냥 간단한 것만 파는 곳인데 한국 편의점은 정말 종합 서비스 센터 같았어요. 한 외국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편의점이 아니라 작은 백화점 같다고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은행과 병원 촬영도 인상 깊었어요. 체계적인 예약 시스템, 깨끗한 대기 공간, 친절한 직원들의 서비스까지 모든 게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특히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어요.
이런 영상들을 만들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바로 이런 일상 공간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거창한 건물이나 관광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매일 이용하는 공간들이 이렇게 잘 관리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각 영상마다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의 이런 모습들을 정말 신기해했어요. 특히 서비스 정신과 시민 의식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 댓글에는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는 말들이 가득했어요. 어느 날 제가 만든 시리즈를 본 한 시청자가 이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작은 휴게소 하나가 사람들의 생각과 사회 시스템을 바꿨습니다라고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제 영상을 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있었거든요. 지금 저는 정말 보람찬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세상의 어둠만 보여줬는데 이제는 빛을 보여줄 수 있게 됐습니다. 전쟁과 사건 사고가 아닌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을 만들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한국에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편견과 오해가 있거든요. 제가 그랬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편견 없이 진실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많다는 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한국을 직접 겪고 편견을 떨쳐내게 된 윌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